안녕하세요. TV 똥덩이 민동필입니다. 네, 제가 왜 이 TV 채널 이름을 똥덩이로 지었냐라고 하면, 사실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흘려버리면 뭐 말 그대로 똥덩이로 남는 이야기들일 수밖에 없겠죠. 내가 하질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채널 TV 똥덩이 민호펠입니다. 일단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컨설팅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제로 수업도 하고 하는데, 여기 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저에 대한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저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찾으실 수 있고, 또 그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요즘 생물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죠. 생물학 온라인 강의를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 공부의 방법,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또 일상에서 공부를 어떤 식으로 내 이 삶에 적용할 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유튜브에서 하고요. 요거는 지금 카카오 TV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후에 가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은 제가 이제 일상적인 제가 아는 이야기들,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사회의 그런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왜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후에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해서, 요것도 물론 후에 라이브로 갈 겁니다. 라이브로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한다, 또는 나는 진짜 이런 것들로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그런 것들의 원인과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채워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채우려고 TV 똥덩이라고 하는 거를 카카오 TV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유튜브에도 이제 복사를 해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녹화 영상들은 제가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또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알아두고 또 실천에 옮기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내용들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게 제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죠?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특히 저도 뭐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이 나이 드신 분들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또 심지어는 젊은 분들도 요즘은 허리가 아파서 그 허리 디스크나 이런 걸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과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고, 또 지금 관절이 많이 아프거나 또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거야 뭐 운동하면 되지. 그렇죠. 운동하면 되죠. 운동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예. 운동하는 것도 따로 시간 내고, 바쁜 일상에서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시간 내서 해야 되나, 오늘도 체육관 회원권 끊어놨는데 뭐 회사에서 또는 뭐 시험 있어서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민동필, 네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거 예방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숨쉬기입니다. 예. 들으시면서 그럴 겁니다. 숨쉬기? 내가 평생 해온 숨쉬기를 뭘,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숨쉬기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이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허리 디스크 그리고 이 관절이 다치는 것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요. 뭐 100%는 아니라도요. 자, 첫 번째 그럼 숨쉬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숨쉬기라고 하는 것이 숨을 쉴 때 작용하는 이 메커니즘이라 그러죠. 그걸 생각을 많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아마 생각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이라는 거죠. 근데 이 횡격막이 근육이면은 근육처럼 이렇게 팔 근육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횡격막을 팔 근육처럼 쓸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횡격막을 쓰는 방법에 대한 거를 이거는 한글이 아니라 영문이라서 제가 영문으로만 써놨는데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영문 사이트 가시면은 여기에 이 글들 중에서 라이프에 관계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영문으로 된 이 횡격막을 훈련하는 방법이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략 한 1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숨 쉬는 걸 체계적으로 하면서 횡격막 자체를 근육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요거는 제가 접어두겠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후에 가서 생물학 강의가 온라인 라이브로 갈 때 거기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집어넣고요. 오늘 여기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거는 그게 아니라 숨 쉬는 방법,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숨 쉬는 방법은 숨 쉬는 방법인데 숨 쉬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근육이나 이 근육의 힘을 키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어깨 근육 같은 거를 키울 수 이제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숨쉬기 중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복식호흡 그리고 단전호흡 있죠. 예. 단전호흡하고 복식호흡이 있는데 자,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 뒤집어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을 반대로 뒤집어야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 물론 이거는 횡격막에 들어가서 이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도 사실상 단전호흡하고 복식호흡은 상관이 없지만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런 어떤 교환을 방해합니다. 왜냐면 배가 위쪽이 안 움직이고 아랫배만 볼록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횡격막 자체가 움직일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오히려 숨 쉬는 걸 방해를 하죠.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방해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에 가서 이 같은 방법이 폐의 그런 어떤 기능을 늘리고 그래서 기능을 늘림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숨쉬기에서는 횡격막 훈련이 들어가는 거고 근육 훈련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그거를 제가 빼놓고 그거는 다음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물학 강의를 보시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단전호흡을 뒤집어서 또 복식호흡은 딱히 뒤집는 건 아닙니다. 예, 복식호흡 같은 경우는 뒤집는다기보다는 복식호흡을 좀 더 한 단계 발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단전호흡을 뒤집으면 단전호흡은 아랫배를 볼록하게 나오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랫배를 최대한 밀어 넣으면서 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배를 최대한 등으로 밀착시키면서 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숨을 내쉬면요 등이 이렇게 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거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를 바짝 펴야죠. 예. 그러면서 아랫배를 최대한 밀어들이면서 위에 있는 배까지 아랫배뿐만 아니라 배 전체가 아랫배를 시작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위에 배까지 해가지고 위로 쭉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들이 전체적으로 쭉 밀려 올라가 가지고 횡격막을 최대한 위로 올리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숨을 내쉬는 게 이제 그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해보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누워 있으면 이 중력의 힘 때문에 그리고 등이 이렇게 침대에 딱
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휘어질 확률이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힘으로 좀 더 쉽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누워서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예, 그 전체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그냥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항문과 요도를, 근육을 최대한 힘을 줘서 딱 조입니다. 그러면은 아랫배 쪽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등 쪽도 힘이 들어갑니다. 특히 어느 근육이 중요하냐면은 엉덩이 위쪽 근육입니다. 엉덩이 바로 위쪽의 근육이거든요. 자, 그래서 항문과 요도를 딱 조이면서 아랫배에 힘이 살짝 들어올 때 아랫배를 최대한 밀면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 쪽, 엉덩이 위쪽 근육을 써가지고 힘을 주면서 등 쪽을 최대한 앞쪽으로 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 이렇게 밀리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밀면서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밀착을 시킨다 생각하고 배를 안쪽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러면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등 쪽으로 해가지고 등 근육 있죠? 허리 위쪽서부터 엉덩이 바로 위에 근육서부터 허리서부터 해가지고 등 근육까지 힘이 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말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 근육을 풀어주고 숨을 들이마시고, 그러면 횡격막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배가 나오면서 횡격막을 이 장기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천천히 당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집어넣을 때는, 숨을 내쉴 때는 항문과 요도를 줄이고 다시 안쪽으로 쫙 밀착을 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능하면은 손가락 끝에까지 힘을 쭉 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손목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예, 나이가 들면서 손목 관절도 좀 많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몸의 등 쪽으로부터, 왜냐면 허리 디스크나 등 근육이 등의 그 관절이 이제 아파오는 이유가 등 쪽 근육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앞쪽 근육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질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주로는 등 쪽이죠. 그러니까 등 쪽 전체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숨을 쉬시면서, 가능하면 손가락 끝으로 숨을 내뱉을 때 손가락 끝에까지도 근육에 힘을 줘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 디스크 같은 게 갑자기 생기는 이유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생기죠. 그 무거운 물건을 드는데 왜 디스크가 올까요? 근육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무게를 내가 뼈로 견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뼈로 견뎌야 되니까 뼈가 어긋나 버리면은 통증이 오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예방을 할 것인가, 방법은 이겁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근육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게 예를 들면 이 마우스를 이제 내가 손으로 듣는다라고 하면은, 이 마우스를 머릿속으로, 이거는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인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냥 손에 힘이 없이 그냥 그 정도 적당히 뭐 요거를 들 정도의 힘만 주면은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만 가지고도 충분히 들 수가 있죠. 그만큼 가벼우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들려고 하는데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내 머리가 두뇌가 계산을 했던 것보다 이게 무거운 경우입니다. 그러면 근육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는 요거를 드는 힘인데, 실제로 들어야 되는 건 책상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한순간에 근육의 힘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허리가 어긋날 수밖에 없죠. 예,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디스크든지 어깨 같은 것이 탈골이 생긴다든가 손목뼈가 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는 습관화 시키셔야 됩니다. 예, 습관화 시키셔야 되는데, 이런 물건을 잡기 전에, 왜 이런 거 있죠? 계란을 쥐었는데 손에 힘은 들어가 있지만 계란은 깨지지 않는 것, 살포시 진 듯하지만 손가락 자체에는 힘이 단단히 들어가 있는 것, 바로 이 방법입니다. 모든 물건들을 들고 할 때 몸 전체에 근육의 힘이 들어가 있지만, 그 근육의 힘을 내가 그 물건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냥 들어 올리는 정도로 준비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작은 차이지만 굉장히 굉장히 작지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근육이 준비가 돼 있으면요, 내가 들다가 이게 무겁네 그러면 근육에 힘이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드는 순간에 내가 이게 나의 생각보다 무겁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생각을 하기도 전에 뼈가 그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뼈가 틀어진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
생각하실 때 보통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내 몸 하나 지탱 못할까? 라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간단한 그 시험 하나 해보시라고 제안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은 계단을 내려갈 때 보통은 앞꿈치가 먼저 닿죠. 아래 계단에. 여기 앞꿈치 발가락 있는 데가 먼저 닿습니다. 왜냐면 빨리 가려고 하면, 빨리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면 앞꿈치가 먼저 닿고, 빨리 달리려고 하면 앞꿈치 그 발가락 끝 앞쪽에 있는 그 앞꿈치의 힘으로 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갈 때도 보통 앞꿈치가 먼저 닿는데, 요거를 바꿔서 뒤꿈치가 닿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께서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하체가 튼튼하다면 버틸 겁니다. 균형을 잡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이 운동을 그러한 근육의 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스스로도 놀랄 겁니다. 내가 이 내 몸 하나 한 발로 지탱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거는 세 번째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뒤꿈치로 한번 닿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 힘을 키워보세요. 특히 이 등 쪽에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때 엉덩이 쪽의 힘을, 엉덩이 위쪽 근육 있죠? 그 힘을 같이 써보세요. 그러면은 몸 전체가 받쳐지는 힘, 그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크라든가 이런 내용, 이런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회복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더 아픔, 통증이 심해지지는 않도록 예방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이거는 전제 조건은 뭐냐, 여러분들 뭐 당장에 그 상처를 많이 입어서 수술을 한다든가 했는데 이런 거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회복이 된 다음에 하셔야죠. 예, 그렇게 회복이 된 다음에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또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삶에서 필요한 내용들로 채워가고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라이브로 옮겨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고민, 고통, 왜 그런지, 내가 진짜 삶이 힘들고 괴로운데 왜 그런지, 내가 공부가 어렵고 힘든데 왜 그런지, 이런 거 들고 와보세요. 제가 그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서부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까지 다 제가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생활하신다면 말 그대로 자유로운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앞에서 제가 채널 이름 말씀드렸죠? TV 똥덩이. 말 그대로 똥덩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오늘 팁은 딱 요거 하나죠. 예, 아침, 점심, 저녁 한 10분씩만 숨쉬기 운동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자동차 운전할 때 그 등 딱 편 상태에서 등 이렇게 딱 기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동차 운전할 때 또는 스카이트레인, 지하철이죠.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것들 타고 가실 때 등 딱 펴신 상태에서 숨쉬기 운동, 뭐 얼마 안 되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올 것입니다. 예, 저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